1994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리와 수리피디와 독실이와 제 사장이 함께 만드는 뉴스룸은 1990년부터 매년 주요한 뉴스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되게 무미건조했는데 다시 촉촉해지셨어요. 얼굴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994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네. 북한에 대한 문제, 외교, 통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오렌지 쪽이나 X 쪽이나 되게 다양한 문화들도 발생했고 복잡한 시대였다. 그런 걸 좀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저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았던 시기라서 맞아. 그중에 가장 주요한 이슈 3개를 우리가 뽑기로 했잖아요. 과연 도대체 어떤 걸 뽑으셨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제일 뽑기로 뽑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뽑아야 되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94년도에 너무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요거는 좀 기회가 왔으니까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북핵 문제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중경사님이 이때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다루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994년에 개봉했어요. 한국에는 그 다음에 1995년에 개봉을 했고 보셨습니까? 이 중경사님은 그 다음에 찾아봤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봤으면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중간에 껐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여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앞부분이 재밌어서 뒤가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뒤에 거가 훨씬 재밌었어요. 나중에는 앞에 게 재밌고. 나중에 앞에 것도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땠어요? 저는 중경사를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왕가희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경사님은 못 봤는데 왕가희 감독을 좋아한다고? 전 아비정조를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네. 왜 좋은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인상적이에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중경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인생 영화이죠. 인생 영화라서 한 세기가 좀 어려운데 한 30번은 봤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정도로 봤어요. 네. 지금도 가끔 보고 있고 홍콩 가봤습니까? 홍콩에 가서 여길 갔어. 그러니까 이 중경사님 투어를 보다.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그 청킹 맨션. 청킹 맨션. 앞부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 영화 빰빰. 그리고 누구나 이걸 보면 홍콩에 가고 싶은 영화다. 제가 그렇습니다. 갔다 오셨어요? 못 갔죠. 오. 근데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가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그 진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 그때였어. 그리고 그 전에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홍콩이 계속 중국 정부에 의해서 바꾸고 있다 사람들을. 그래서 예전에 정말 가면은 영국의 문화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중국을 간 것 같은 느낌으로 변했다. 더 빨리 갔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 요 중경사님이 중국 반환 직전에 홍콩의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997년에 반환이 됐고 이 영화는 1994년이니까 그 당시를 살아가 좀 약간 불안한 그 홍콩의 젊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영화냐?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 영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허세 가득한 영화다. 이렇게 보죠. 야 뭐야 이게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더라고. 끝이 어떻게 되죠? 이따 해줄 거죠. 끝까지 할 건데 스포일러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치. 스포일러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영화의 줄거리 얘기를 할 거야. 쭉 줄거리 얘기를 쭉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명작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대박이다. 말이 안 나오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경사님을 좋아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중경사님의 마지막이 딱 끝나면서 자막이 쫙 올라가면서 몽중인 노래가 딱 올라가는 순간 다시 보고 싶은 영화. 근데 개인적으로는 1부와 2부 중에서 2부를 좋아하고 1부가 없이 2부만 있었다. 그러면은 또 중경사님이 완성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개요 보겠습니다. 개요. 개봉일 94년 7월 14일, 한국은 95년에 개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독, 각본 왕가위. 왕가위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고 왕가위 영화의 특징이 대본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도 대본은 따로 없었다는 거죠. 아 진짜. 되게 오래 찍는 감독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느리느리 찍고 동사서독이었나? 동사소독. 네. 그 영화 때문에 이 영화가 나오긴 했어. 아 그래요? 왕가희 감독이 대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본은 그 시나리오 정도는 대충 적어서 배우들한테 주는데 그 대사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배우들이 알아서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거나 배우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러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림과 유사한 영화를 보여준대. 그러니까 줄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럼? 대략적인 줄거리가 있고 그것도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뭐 샌드위치 가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까지만 해놓으면 그거를 막 대화를 이제 알아서 하고. 고민을 하고 중경사님에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대사들이 나오잖아. 예를 들면 인형이랑 비누랑 막 양조위가 대화하고 막 그러거든. 시나리오가 만약 실제로 다 꼼꼼하게 있으면 진짜 유치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것들이니까 좀 멋지게 보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보통 왕가위가 10배 정도를 많이 촬영해요.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은 뭐 유진이랑 진페화가 있고 촬영 계기가 뭐냐? 동사서독 봤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화인지는 많이 들었었어요. 동사서독도 재밌어요. 근데 동사서독을 1995년에 개봉을 하게 되는데 블록버스터야. 실제로 중국에 가서 촬영을 하거든요. 사막에서. 너무 길어져. 그래서 다들 지쳐요. 뭐 이거 시나리오도 없고 이게 너무 느릿느릿 찍고.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달 동안 찍었었던 영화가 유진이의 동성서취예요. 다 어쨌든 찍긴 찍었어. 동사서독도 다 찍고. 네. 근데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왕가희가 지칠 대로 지쳐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할 겸 만든 영화가 바로 중경산입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게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여행을 간다거나 좀 다른 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힘 빼고 그냥 만들었는데 대박을 치게 된 거죠. 한 문장으로 이 영화를 얘기하면 복잡한 홍콩의 도시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만남과 헤어짐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그리는 작품이다. 가볍게 만든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래곤볼도 원래 처음에는 짧게 천하제일 무술 맞아요. 대회하고 끝내려고 만든 처음에 거예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살을 붙인 거고 맞아요.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 모든 게 힘 빼고 해야 잘 나오는 것 같아. 우리 이제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대충 하려고 하면 뭔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준비를 막 하면 맞아. 이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그랬고 구성 봅시다. 구성 1부와 2부로 되어 있다는 거죠. 1부는 두 명이 나옵니다. 임청하와 금성무가 나오죠. 임청하가 이제 금발의 가발을 쓰고 있는 여인이고 마약 밀매업을 하고 금성무는 경찰입니다. 경찰 223으로 나와요. 금성무 원래 일본 사람이야. 알고 있죠? 그래요? 일본에서 아마 중화계 학교를 나올 거야. 홍콩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뭐 다 한다라고 하더라고. 2부에서는 이제 양조위와 왕페이가 나오죠. 양조위는 경찰 663으로 왕페이는 페이로 나오지. 1부와 2부를 연결하는 그 공간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식당. 그거 기억나죠? 패스트푸드 식당. 그 사장만 두 번 다 나오는 것 같아. 금성무가 이제 헤어짐에 대한 어떤 슬픔 때문에 막 토로할 때 그 사장이 받아주기도 하고 또 양조위가 또 이제 헤어지고 이렇게 올 때도 거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요걸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양조위가 모자 벗고 이렇게 앞에 쳐다보는 그 장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에 그 미드나잇 샌드위치죠. 익스프레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래 3부로 구성이 돼 있었어. 타락천사라는 이름으로 개봉된 그 영화가 원래 3부였는데 런닝타임이 너무 길어서 나눠서 나오게 됐다. 오늘은 저는 2부만 다룰 겁니다. 1부는 안 하고 2부만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일부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하는 게 벌써부터 보이네요. 아니 보통 다 2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중경삼림의 영어 제목이 청킹 익스프레스거든요. 청킹이랑 익스프레스가 각각 1, 2부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어. 1부에서는 청킹 맨션, 중경 맨션, 네. 거기가 이제 배경이잖아.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의 그 익스프레스를 가져와서 두 개를 붙여서 청킹 익스프레스가 된 거예요. 중경 근데- 상림이란 뜻과 음. 청킹 익스프레스가 이게 연결이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중경은 중국 남부에 있는 충칭시에서 네. 가져온 거거든. 청킹 맨션에서 그냥 가져온 거야. 저는 뭐 둘 다 갔다 왔어요. 청킹 맨션은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좀 약간 우범지대처럼 그 모습이 좀 그래. 그리고 2부에서는 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는 어디 있냐면 홍콩에서 있고 유명한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 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라고 있어. 유명한 거예요? 유명한 거죠. 그 도심 지역하고 이제 높은 지역을 연결해주는 이제 그래서 엘리베이터, 유명하구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올라가다가 중간 부분에서 내리면 거기에 이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 편의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면에 나오죠.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그렇지. 그 화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부 공간만 좀 얘기를 하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부분에 랑콰이펑이라는 곳으로 나오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가 있고 영화에서는 양조위의 낡은 아파트가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찍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2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등장인물 경관 663 양조위가 등장하죠. 양조위는 승무원이었던 여인과 헤어진 다음에 무감각하고 무력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은 왕페이, 페이가 등장하고 사촌 오빠의 스낵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옛 애인이 등장하죠. 주가령의 첫 작품이에요. 음악들이 다 좋은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그죠. 그게 나오고 디나 워싱턴의 What a Difference a Day Made가 나오죠. 요것도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왕페이의 몽중이 이 세 가지가 2부에 등장합니다. 왕페이가 그러면 원래 가수예요?
중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야. 아. 홍콩, 대만, 뭐 중국 전체에서 지금도 인기 많은 2부의 줄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줄거리를 5개 장면으로 제가 쪼갰거든요. 장면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이 이거 봐도 됩니까? 유튜브? 완전 전체 내용을 다 얘기할 거거든. 네. 책이나 영화를 직접 보는 것과 요걸 설명하는 게 듣는 게 또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영화를 본 다음에 봐도 괜찮고 먼저 들어도 들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라. 그죠. 장면 1. 캘리포니아 드림 노래를 배경으로 경찰복을 입고 걸어오는 양조위의 모습. 모자 벗으면서 딱 걸어올 때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여성분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소리를 질렀다고 그럴 수 그러더라고. 있겠다. 근데 목소리는 좀 깨져. 그래서 복고서 이렇게 막 멋있게 와가지고 샐러드 주세요. 왜냐면 그때 이제 노래가 크게 들리고 있으니까 새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페이가 캘리포니아 드림을 크게 틀어놓은 다음에 일하고 있어가지고 양조위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양조위 663은 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의 단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야간 순찰이 끝나면 연인을 위해서 여기서 샐러드를 사가는 인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페이는 663한테 조금씩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남자인 나도 관심이 갖게 생겼더만. 그럼. 멋있지 양조위. 너무 멋있던데. 젠틀하고. 키도 작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넘치는. 맞아. 참. 그 눈. 맞아, 눈빛이 그렇지 눈빛이. 우수에 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건 뭐 안약 많이 넣으시고. 알겠습니다. 어느 날 663이 맨날 샐러드를 사가잖아 연인 때문에. 네. 근데 블랙커피 달라고 그래. 사장이 물어봐. 오늘은 애인한테 줄 샐러드 안 사냐? 그랬더니 663이 그녀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페이가 그 얘기에 막 귀 기울이고 있어요. 연기를 참 잘해. 그 눈빛이나 천진난만한 그 어떤 여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663의 애인은 승무원입니다. 비행기 승무원. 1년 전에 만났는데 비행기 안에서 663이 유혹해가지고 만나게 됐던 거야. 663은 그녀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시간을 그리워해. 그래서 663이 그때를 떠올릴 때 나오는 노래 디나 워싱턴의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그죠?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아름다운 노래죠. 아름다운. 네,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What a difference a day made. 잠깐만 이 장면이 그건가요? 그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는 그 방 안에서의 둘이 막 알콩달콩. 알콩달콩하네. 그때 그 나오는 거네. 참 감각적으로 잘 찍었어. 그 663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오래 갈 줄 알았다.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나는 비행기처럼. 그런데 비행기가 항로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기가 막히는구나.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양조위가 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면 2번째. 편지 사건이 발생해요. 어느 날 한 여인 승무원이 식당 앞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누군가를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가 계속 이제 그게 기억나. 그지. 그참 연기를 잘했어. 난 반대로 좀 자기적이라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관종 같은 느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 난 굉장히 쿨한 사람이야. 막 이걸 너무 막 심하게 맞아. 관종같이. 처음에는 그랬지. 근데 처음에 나중에는 그 마음이 좀 느껴져가지고. 나중엔 알게 되죠. 그래서 여자 승무원이 이제 사장한테 물어봐. 여기서 매일 샐러드 사는 경찰 아느냐? 그래서 사장이 오늘 663은 비번이라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사장한테 편지를 전달해달라. 그러면 편지를 주게 되죠. 페이는 그 편지에 관심을 기울여. 근데 정작 그걸 뜯어보는 사람들은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뜯어보게 됩니다. 사장이 먼저 이렇게 뜯어보고서 막 아쉬워하지. 너무 웃겨. 가자마자 아무렇지나 그냥 막 뜯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들도 뜯어보고서 막 이래. 페이가 그걸 계속 보죠. 거기서 외국인 종업원이 있었죠. 이제 서남아시아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홍콩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이 하나였어요. 그냥 중국의 어떤 거리 같은데 생각해보면 쌀국수집이 아니고 샌드위치를 파는 데서 샐러드를 사러 계속 오고 있고 맞아. 중국 사람인데 어. 홍콩 사람이죠. 거기 종업원들을 보니까 94년이잖아요. 94년인데 불구하고 국제도시에 이미 머무르고 국제도시가 있지. 된 거지. 신기했어요. 페이도 편지를 뜯어봅니다. 결국에 이미 뜯길 때 뜯겨 있는 편지였겠지.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케줄 바뀜. 당신 좌석이 취소되어 열쇠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 663의 아파트 열쇠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멀리 이제 식당 저쪽에서 663이 보이는 거야. 사장과 종업원들이 갑자기 일이 있다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페이가 편지를 건네게 되죠. 그 편지를 받고서 663이 커피 다 마신 다음에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양조위가 이제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네. 페이가 그 옆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그 장면 기억나? 사람들 막 다니고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마시는 장면이 있어. 그때 편지는 아직 안 보고 있고 그지? 커피 마시고 보겠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왜 들어간 거냐? 양조위의 시간을 보여주는 거야. 편지를 이제 커피 마시고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커피를 다 마신 다음에 663이 그냥 갑니다. 내려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어. 그래서 잠시 좀 보관해달라. 그러고서 자리를 뜨게 되죠. 663은 애인을 많이 그리워해. 방 안의 물건들을 위로한 후에 잠드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비누를 보면서는 이제 너무 야위였어. 자신감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지. 젖은 걸레를 보면서는 그만 울어. 강해져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사줬던 그 흰색 고음을 이제 비끼면서는 사람은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그녀에게 기회를 주자.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승무원 블라우스가 있거든. 그걸 이제 따뜻하게 해준다면서 다려주기도 합니다. 장면 3번째. 아파트 열쇠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 편지 안에 있었던 그 열쇠지. 시장에서 짐을 옮기고 있었던 페이가 야외 테이블에서 밥 먹고 있었던 663이랑 부딪혀. 근데 이 페이 표정이 되게 리얼해요. 놀래서 물어봐. 야, 요즘 왜 통 안 보였어요? 663이 아침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시장을 지금 순찰하고 있다. 그리고 663이 페이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둘이 잠시 대화를 하거든요. 어떤 대화를 하느냐? 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페이가 사촌 오빠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잠시 도와주고 있다.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663이 물어봐.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페이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페이가 얘기해요. 두고 간 편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 그랬더니 663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페이가 주소 알려주면 붙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663이 주소를 적어주는데 그 장면도 재밌어. 양조위가 이렇게 막 주소를 적거든요. 근데 페이가 계속 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이 있죠. 부담스럽게 만들어. 그 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근데 옆 사람도 그런 부담스럽고. 캐릭터구나. 페이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페이가 그 적어준 주소와 편지 속 열쇠를 들고서 663의 아파트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지문이 묻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문을 따고서 들어가서 놀게 거기서부터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무단침입이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게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단침입은 형법 319조 무단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죠,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되지. 어쨌든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양조위 집에 가서 그곳을 맨날 드나들면서 혼자 놀아요. 그래서 663의 물건들을 만지고 앨범도 보고 옛 애인이 두고 간 승무원복도 막 입어보고 놀게 됩니다. 옛날에 듣던 괴담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지금에 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해석을 그 시대가 변했으니까 예를 들면 남녀로 바꿔봐라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렇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는 지금 그 당시 그 시대를 봤었던 그러니까 영화와 사실을 아예 분리해서 보는 게 사실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집을 아예 꾸미기 시작합니다. 예전 물건들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나가요. 비누도 바꾸고 수조에 물고기를 채워놓고 식탁보도 바꾸고 슬리퍼도 바꾸고 식수통에는 수면제를 타요. 오잉?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257조 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홍콩법인가요? 아니 한국 형법. 수면제를 왜 넣냐면은 블랙커피 마시니까 헤어진 다음에 663한테 얘기해. 블랙커피 그만 마시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이걸 자기가 한 거야. 그리고 옛 애인한테 연락이 오는 거를 우연히 듣게 돼. 그걸 지워버려요. 이것도 범죄죠. 모든 게 다 범죄인 거야. 그 영화를 보면 좀 덜 그래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팩트로 팍팍 꽂히는 거야. 누군가 무단으로 침입해갖고 내 흔적을 하고 뭐 청소해 주는 걸 날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왜 그런지 알 것 아는 같아요.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잖아요. 주인공의 시점 보다 보면 그게 엄청나게 이해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왕페이의 감정에 녹아든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또 과거의 어떤 좀 느슨했던 관계도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시골에 문이 없고 그래서 옆집 사람이 여기 집 비어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물론 뭐 먹고 이런 거는 물론 범죄지만 그냥 뭐 이렇게 왔어 이거 없어 이거 뭐 내가 좀 치우고 가야겠네 막 이런 식의 행복한 시대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페이의 노력으로 663의 환경은 점차 생기 넘치게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게 됩니다. 나는 사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페이가 어떤 것도 하냐면은 창문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 663이 이렇게 올라가면 소리쳐, 야! 이렇게 소리쳐. 그럼 양쪽 이거 보잖아. 그럼 숨고 막 그래. 그래서 바보 막 혼자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숨고 싶은 마음과 발견됐으면 좋겠다는 그 복잡한 마음이 섞여 좀 있는 게 이해된다. 나는 좀 느껴졌어요. 네. 장면 4번째. 업무 중이던 663은 불현듯 옛 애인이 돌아왔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들어. 그래서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팍 열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집이 물바다가 돼 있어. 뭔가 수도관이 터졌는지 물이 가득 차죠. 그래서 663이 이제 바닥에 물을 이렇게 퍼내면서 혼자 생각해요. 이 방이 점점 감정이 생겨나는 듯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되게 상징적이다. 또 물. 그렇지. 저는 이제 한 30번 봤잖아요. 잘 만들어진 영화나 잘 만들어진 책이나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컨텐츠는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처음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디테일들이 다 있거든. 맞아. 근데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그 디테일이 하나하나 느껴져가지고. 저도 한 10번 이상 보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쓱 지나갔던 장면이 아 이거를 왜 찍었구나가 바로 파악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여러 번 봐야.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쓰레받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이제 갖다 버리려고 대문을 여는 순간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는 페이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페이는 물고기가 든 투명한 봉지를 갖고 있었거든. 그걸 얼굴을 가려. 당황한 페이가 물어요. 여기서 뭐해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귀엽긴 하네. 귀여워. 야. 663이 내 집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페이가 당신 집이라고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663이 당신은 여기서 뭐하냐? 물고기 사려고요. 그래서 663이 여기서 팔아요? 그때 페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잖아. 너무 놀란 거야. 되게 자연스러워. 생각보다 이거 되게 현실적이다. 내가 맨날 침입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수족관에 물고기 쳐놓으러 갔는데 집주인이랑 마주친 거야.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당황해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페이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쥐가 나서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663이 들어오게 해서 페이의 다리를 이제 마사지 해줘요. 긴장했던 페이는 그의 소파에서 잠이 들고 663도 그 옆에서 잠이 듭니다. 근데 이걸 잠이 든다라고 내가 끝냈는데 영상들이 낮 시간이잖아. 수족관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것, 그다음에 커튼이 흔들리는 것, 시계가 흐르는 걸 천천히 보여주거든. 근데 그때 그 느낌이 느껴져. 그 낮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그 평온함과 그런 것들, 설렘 막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663은 자신을 돌보고 지켜봐준 사람이 페이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 찾아가서 그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죠. 요 대사도 웃겨. 페이는 계속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잖아. 663이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요? 아 그거 왜 묻죠? 이렇게 물어봐. 근데 663이 당신과 나가려고. 왜 나랑 나가는데요? 내일 휴가라던데? 휴가면 당신하고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663이 그럼 생각해봐요. 내일 8시에 캘리포니아에서 기다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바. 진짜 캘리포니아 가 있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그리고 장면이 뭐가 나오냐? 수많은 손님들 속에 있는 바쁜 페이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페이의 표정이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어떤 그 미묘한 그 행동 속에서 그 기대와 들뜸이 느껴져. 그래서 참 잘 찍었다. 왜냐면 막 억지로 막 웃거나 막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 663은 집에 갑니다. 옛 애인의 승무원복과 그녀의 편지를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이제 봉인하지. 그리고 이런 멘트를 날려. 나는 대청소를 했다. 다음 비행기를 위해 길을 닦듯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페이가 자신의 옷장에다 또 옷도 걸어놨거든. 그 옷을 입고서 바에 좀 일찍 도착하죠.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페이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 비행기가 취소되었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때 페이 대신에 식당 사장이 옵니다. 앞치마 구석에 와. 그 편지를 전달하죠. 그녀는 오지 않을 거야. 사표를 냈어. 캘리포니아에 간대. 도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캘리포니아에 가게 됩니다. 진짜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순수하니까. 캘리포니아 공항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순수해서 그래요? 그러진 않겠지. 그래. 663은 편지를 읽지 않기로 해. 고맙습니다. 편지 받았는데 그걸 안 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아니 이게 내 나쁜 버릇이 있어. 줬으면 읽어야지 왜 안 읽어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663은 이제 편지를 읽지 않기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실이처럼 생각해. 그녀가 안 온 게 아니라 장소를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편지를 바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그냥 던져요. 비가 내립니다. 쓰레기 더미로 달려오는 양조의 모습이 있어.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그 젖은 편지를 조금씩 뜯어보게 되지. 그리고 조심조심 이렇게 뜯어보는 장면이 오랫동안 나오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냅킨에 그려져 있는 비행기 티켓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 티켓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1년 뒤의 시간이 적혀 있어. 근데 문제는 장소는 빗물에 젖어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지. 페이 얘기를 해봅시다. 페이는 사실 바에 갔었어요. 늦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늦을까 봐. 그래서 약속 시간인 8시보다 한참 앞서 7시 15분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계속 보죠. 그리고 문득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날씨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1년의 시간을 주기로 한 거죠. 그리고 진짜로 캘리포니아에 가게 된 거야. 이게 잘 오히려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왜? 되게 감정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어떤 게 나오냐면은 옛 애인하고 저거 비교하잖아. 그런데 자기는 너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결말입니다. 5번째
장면. 1년이 지납니다. 1년 후 페이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 다만 달라진 건 머리가 길고 승무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신는 게 보여. 하지만 663은 오지 않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촌 오빠의 가게로 갑니다. 근데 식당이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셔터를 그녀가 딱 들어올리자 그곳에는 663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페이가 소리쳐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663이 놀란 표정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이가 막 이봐요 왜 여기 있어요? 막 얘기하죠. 근데 663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부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페이가 사촌 오빠는 어디 있느냐? 사촌 오빠는 장사를 참 잘해요. 음식을 팔더니 이제 나한테 가게까지 팔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기억난다 여기서부터. 아 그래? 그리고 663이 캘리포니아 어땠어요? 라고 물어봐. 근데 페이가 뭐 특별한 거 없었다? 663이 뭐 좀 먹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페이가 아니요. 내일 일찍 비행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663이 물어봅니다. 언제 오느냐? 이틀 후에 개업한다. 근데 페이가 이때 난 참 보기가 좀 그랬는데 세상 새침하게 얘기해. 약속 장소에 안 왔잖아. 자기가 편지를 줬는데. 그러니까 새침하게 뭐 이번에 여행 길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663이 비행하는 틈틈이 편지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페이가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아 보내도 읽지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663이 간직했던 젖은 냅킨을 이렇게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런 티켓으로도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장소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페이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되게 새침하게 다시 한 장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 표를 자기가 이렇게 그리면서 어딜 가고 싶냐? 라고 물어보죠. 663이 아무데나 당신이 좋은 곳으로. 그러면서 노래 몽중인이 딱 나오면서 자막이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여기서 딱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경사님 2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 결론. 별거 없어. 오늘은 뭐 이게 시사적인 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중경사님을 보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니까 요거에 대한 줄거리 중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도 이 중경사님을 구할 수가 없어. IPTV도 IPTV 다 찾아봤거든요. IPTV 그다음에 넷플릭스, 왓챠 다 찾아봤어. 근데 돈을 주고 구입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 가지 뭐 저작권 문제나 웹하드에 제휴 콘텐츠로 돈을 주고 보는 게 있어요. 아, 그래? 아예 그 저작권을 해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찾는 거 어떻게 해도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신기하네요. 왜 이렇게 좋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뭐 사상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런 영화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아마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 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 듣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의 사상이 어쨌든 다시 뭐 서비스를 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영화인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아 언젠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갑자기 생각나냐면 오늘의 홍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이요? 오늘날의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이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은 홍콩인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중국을 위한 법인 거죠. 많은 이들이 저항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 결국 내가 사랑했던 그 다양성이 인정되고 국제사회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고 그 뭔가 복잡한 그 내가 사랑하는 홍콩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 모습을 찾을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중경사님이 다시 서비스를 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볼 수 있게. 그리고 홍콩이 다시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어.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 중국의 매력이 있잖아요. 홍콩은 근데 그거와 다른 종류의 홍콩만의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홍콩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섞이는 게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그 중경사님이 잘 담고 있는 것 같아.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그 직전의 그 혼란한 모습들, 그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쨌든 삶을 유지해 나갈 거 아니. 그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야기네요. 사랑의 시대상은 많이 안 드러나죠 생각보다. 거의 안 드러나지. 잠깐 뭐 이제 서남아시아인들이 드러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먹는 음식들이라든가 뭐 바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뭐 캘리포니아 바에 그 뭐 익스프레스에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뭐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은 좀 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내용들은 그렇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은 다음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대본이 없다. 응. 근데 저는 들으면서 대사를 미리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대본이 없다는 거는 지정을 해서 대본을 전달해 준 게 없다는 거지 즉석 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들이 이 상황을 주어지고 스크립트에 이걸 보고서
하고 싶은 말을 뭐 자연스럽게 해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거지. 딱 이제 자 이제부터 입전 촬영 찍을 거니까 자 각자 생각하시고 5분 뒤에 촬영 들어가면 이러지는 그렇지 않았을 않았어요. 거라는 그렇지. 생각이 그렇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왕가희 감독의 영화의 특징들이 가끔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되게 오글거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소설을 읽을 때 가끔 오글거리는 대사들이 있는데 소설은 별로 오글거리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로 바뀌었을 때 되게 오글거리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가희 감독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아련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근데 말씀 잘하신 것 같은 게 제가 설명했을 때는 소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네. 대사도 내가 그걸 발췌를 했으니까 맞아요. 어떤 줄거리를 맥락을 생각하고 그 맛인 것 같아. 영화를 진짜 직접 보는 것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 듣는 것 형식이 달라지면서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달라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재밌게 들었어요. 중간에 진짜 생각이 안 났었어요. 주요 장면들 앞부분이 딱 생각이 나다가 언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보는데 왕폐가 어려워지는 등장하면서부터인 것 왕폐가 같은데. 되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 이게 청소를 할 때도 계속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약간 또라이처럼. 약간 이 단어를 너무 말하고 싶었어. 근데 최 사장님은 자연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흥이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흥이 많은 척하는 거를 실제로 연기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나한테 확 다가오는 거야 정말로. 그런 척하는구나. 그게 연기를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예를 들면 뭐 불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면 정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처럼 그렇죠. 계속 막 이러면서 사실은 관심도 있고 이것도 하는데 안 그런 척을 너무 과하게 해요. 처음에 헤드폰 끼나요 혹시? 헤드폰 할게요. 헤드폰 안 끼는데도 그러면 그러니까 음악을 크 틀어놓고 있구나. 약간 중2병의 느낌이 좀 날 때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허락한 마약은 역시 이거야.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들이 보여서 처음엔 불편하고 지금 얘기를 듣는데도 이제 글로 들으니까 더더욱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근데 실제로 화면을 볼 때 그렇게까지 안 그렇지 거죠. 않겠죠. 그러다가 속이 뻥 뚫리는 구석이 와요. 둘이 만났어. 그 다음부터 이제 663이 받아들여. 그때부터 이제 내 속이 뻥 뚫리는 거야. 이제 이 갈등은 끝났어. 이제 범죄가 아니게 되었어.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해결되었어. 경찰이 또 거기서부터. 받아줬으니까. 그렇지, 경찰이 받아줬으니까. 이렇게 사실과 어떤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계는 모의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영화는 영화로만 그렇죠. 소설은 소설로만 네.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어떤 포인트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사실 사람들도 궁금해할 거고 저도 궁금하고.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포인트는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일단 보면 좋고 이 음악들이 너무 좋잖아. 하나하나. 음악과 감각적인 화면들. 사실은 흔한 것 같고 변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좋은 것들은 그거는 뭔가 바꿀 수도 없고 변치도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좋은지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결론 왜 좋은지 모르겠다. 이 포인트 너무 잘 이해되거든요. 흘러가는 그냥 뭔가를 틀어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집중하지 않고. 저는 그럴 때 트는 이 영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비정전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공부할 때도 심지어 틀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냥 화이트 노이즈식으로 해도 나는 이걸 다 아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한 거야. 그래서 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영혼의 주파수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거랑 동기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냥 끌리는 그렇지. 거다.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가위님께서 또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요 문제, 우리 삶과 영화의 문제, 요거는 토론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영화가 우리 삶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지금 조금씩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팟캐스트에서 좀 길게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